예,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큽니다. 국내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관련 정책이나 혹은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으면서요. 바이든이 밀어붙이던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이 연내 표결이 무산됐는데요. 전기차 시장에 영향이 좀 있습니다. 분석합니다.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던 이런 것들이 이제 친환경 이런 주와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. 이 법안이 빌드백 베터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. 이 법안이 네. 어떤 건가요? 줄여서 이제 트리플 B 법안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 BBB라고요? B자 3개 붙여가지고 트리플 B 이제 B를 그러던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해가지고선 바이든 대통령이 초반부터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그 2조 달러어치의 인프라 법안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1조 5천억 달러어치의 이제 그 또 다른 법안에 3조 5천억 정도의 그 패키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것들이 지금 계속 상원에만 올라갈 때마다 계속 이제 부결이 되고 자꾸 잘리고 하면서 이래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조정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새롭게 포장을 해서 이제 트리플 B 법안을 만들어서 내놓은 겁니다.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인프라 예산이라든가 각종 이제 사회복지 관련된 여러 그 법안들 관련된 것들을 여기다 해서 상원에다 허가를 받기 위해 가지고 제출한 거죠. 네. 네. 근데 왜 통과가 안 된 건가요? 지금까지 해가지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역시 이전 정부 그러니까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부채 한도를 계속 여러 번 상한을 계속 끌어올렸습니다. 역대에서 최다 횟수로 증액을 했고 또 이게 안 될 때 또 이제 2번 정도로 셧다운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은 연방정부 부채가 지금 2008년도에 이제 그 일단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 중에 특히 이제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로부터 해서 역대로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. 그랬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22조 달러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건 28조이기 때문에 6조 달러 지금 오버해 있는 상태이거든요. 근데 여기서 지금 더 올리려 그러면 경기 부양해야 이제 그런 여력은 지금 더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상원에 가가지고 이 부분에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 패키지를 다시 허가를 받고 그래서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지금 그리고 일단은 계속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생김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채 한도를 앞으로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. 인프라 복지 예산을 담은 법안이 통과를 못했다. 근데 그게 자동차, 전기차하고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?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 2조 달러의 그 안에 이제 그 전기차에 관련된 보조금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부터 이제 인프라 관련된 태양광과 풍력에 관련된 이런 그 예산이 또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트리플 B가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 이제 기존의 자동차 업체가 선지급하고 나중에 연방정부에다 청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건데 그러면 이래서 이걸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하면은 결국 기존에 있는 전기차 생산 업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기존에 있는 캐나다나 즉 이제 그 북미에서 이제 그 생산 조합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 나라들이지 않습니까? 캐나다나 멕시코 얘네들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같이 걸리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자기들이 일단 먼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. 그렇다고 보조금 예산이 없으니까 보조금 없어. 원래대로 다 사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일단 될 걸로 예측을 하고 보조금을 업체들이 먼저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받을 수도 있고 혹여라도 못 받을 수도 있고.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전기차 보조금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나 친환경 업체들에게도 이 법안이 영향이 있겠네요. 사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태양광이나 이 풍력 관련된 그런 업체들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선 조달을 들어가야 되거든요. 즉 조달 입찰이 여기에서 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없으니까 이걸 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시간도 걸리고 그만큼 또 이제 좀 힘이 들죠. 그러면은 자기들이 먼저 선발주 해놓고서 하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의 이제 그 비용이 더 발생을 하니까 그럼 역시 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보조금에 관련된 것들을 우선은 보게 되면은 지금 이 트리플 B 법안에서 나와 있는 그런 이 보조금들은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쪼개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좀 봤을 때도 역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.
예. 지금 일단 그래서 일단 보조금 기준을 보시게 되면은 무조건 하고 일단 무조건 미국 내에서 차를 만들어 가지고서 한 그 업체들에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또 이제 노조, 그 UAW라든가 이런 노조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들. 그러니까 이게 차들이 여러 공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UAW 노조 소속에 있는 그런 차들, 그 중에서도 또 이제 20만 대 이상 뭐 대량으로 생산이 되는 이런 차들에만 또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좁게 줄여놨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조 차량에 걸리는 것들이 일단은 그 테슬라가 우선은 $4,500 정도 보조금을 받고 그다음 미국산 차량들 기본적으로 받는 게 그 여기에 걸리는 건 테슬라하고 도요타, 혼다 요 세 개 정도가 지금 이제 $7,500를 이제 그 기본 보조금을 받고 앞으로 루시드도 여기에 아마 포함이 될 걸로 보입니다. 나중에.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웹사이트에서는 7,500불만 지금 적용을 해놓은 거고 그다음 배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국에 있는 미국 내 공장에서 만드는 거 같은 경우는 추가로 $500 더 이제 추가해줘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은 12,500불까지는 이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.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제 리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SUV라든가 트럭 같은 경우는 총 금액에서 8만 불 미만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12,500달러까지 전부 다 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넘어가면은 이거를 받지 못하고 좀 컷오프를 하는 그런 지금까지는 그런 거에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. 우리도 그렇잖아요. 뭐 차량 가격이 5,500만 원 이상 넘으면 보조금 뭐 잘 못 받는다 이러니까 업체들이 그 가격에 이제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거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나 유럽 다른 업체들이 이 법안을 반시장주의적 법안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네요.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미국의 자동차 노조 소속의 전기차 공장만 추가적으로 수혜를 준다. 이런 게 문제가 좀 될 수 있겠고요. 네. 그럼 이 법안은 이제 언제 올라가는 거예요? 언제쯤 처리가 될까요? 일단 지금 현재 봤을 때는 1월 중에 뭐 표결을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요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 맨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트리플 B 법안 나는 이거 반대합니다 이러고서는 지금 조금 뒤로 미루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년 1월에 과연 상원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이걸 조금 더 지켜보는 그 여부가 좀 관심이 가져야 되고 또 지금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미국 자동차 노조 소속 이래 가지고서는 이 노조가 끼어버리다 보니까 이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그 여러 가지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ADS 그러니까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 공장이 자기들도 그 공장이 있는데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일본도 역시 이제 도요타가 자기네들은 그래도 좀 그 노조 소속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또 좀 받으려고 하고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받고는 있는 7,500불 정도는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노조 기업에 대해서 차별한다. 그러면 이건 좀 불공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주가의 영향들을 살펴볼게요. 최근에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뭐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이 영향이 컸던 거예요. 그러면 전기차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부담이 되는 건가요? 사실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큰 거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자꾸 이제 경쟁이 심화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따라가고 거기다 일론 머스크가 자기 지분을 계속 팔았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다 팔았다면서요? 네, 거의 다 한 10% 팔고 그리고 자기가 한 110억 달러 정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만큼 매도를 했기 때문에 붕괴했다가 지금 다시 반등해서 다시 $1,000를 이제 오늘 회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는 현재 공장이 실존하느냐 너네 진짜 R1T 만든다고는 하는데 아마존에서 지금 받은 버스는 영 아니라 그러고 너희들이 지금 이거 제대로 만드느냐 이거 아직 공장이 제대로 지금 안 보이니까 이 실존 여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너네가 공장 공개한 건 좋은데 그럼 이게 정말로 너희들이 얘기한 것만큼 이만큼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이 능력에 대해 가지고서는 조사를 해가 지금 조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류로 추가 보조 자료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조사를 지금 받는 이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보조금도 보조금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자율주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용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생산 능력이 얼마나 지금 늘어나느냐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구조적인 요인도 지금 겹쳤다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일론 머스크가 좀 멘탈 갑이에요. 대주주가 주식 팔면 어떤 시장에서 대주주가 주식 팔아 이럴 텐데 제가 세금 내야 되는데 주식 팔까요 말까요 투표해서
팔아요? 팔고 참 대단합니다. 일론 머스크는. 네. 그런데 이제 좀 주목할 게 최근에 전기차 기업들 주가 하락이 자율주행 개발에 문제점이 발생한 까닭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? 지금 현재 그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이 네. 테슬라 이외에는 다른 그 경쟁사들의 자율주행은 굉장히 지금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, 사실은. 특히 이제 그 웨이모 같은 즉 구글에서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일단은 그 존 크래프트 CEO가 사임을 한 뒤로 지금 계속 그 좀 표류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다가 이제 다시 연말 지나고 내년 1월부터 좀 어느 정도 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애플카 같은 경우도 한 2주 전에 이 들어왔던 직원들이 한 줄줄이 퇴사를 해버렸어요. 몇십 명이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애플카도 지금 이게 정말 제대로 돌아가는 건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이제 문제가 되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GM인데 GM이 지금 현재 이제 볼트가 나온 이후에 정말로 자율주행에 대해서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회사가 있었는데 이 자회사의 댄 암만이라는 이 CEO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지금 또 사임을 해버렸거든요. 이틀 전에, 3일 전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율주행에 대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완성차 업체,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있는 다른 전기차 업체들하고 굉장히 내부에서는 좀 분쟁이 좀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. 우선은 전기차를 먼저 완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자율주행을 먼저 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로가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성이 좀 덜 돼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예,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이 법안 통과 전 보조금 정책과 함께 미국의 전기차 주가 하락이 국내 전기차 시장과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그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자재 관련된 것들, 이쪽이 가장 큰 문제거든. 그 다음에 반도체 네. 부족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. 실제로 이제 오늘 좀 재밌는 게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가 테슬라를 샀던 그 어떤 구매자가 배터리가 지금 안 좋고 이거 가지고서 AS를 했는데 AS에서도 도저히 자기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그냥 배터리 통으로 가시죠. 이거 한 2만 유로 들어가는데요. 그래 2,600만 원 내고 그냥 가르라 그러니까 배터리를 갈라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걸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렸어요. 아, 그 기사 그거군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나왔을 때 현재 아직까지 배터리에 대해서도 아직 완전한 그 정확한 그 원인이라든가 이런 AS에 대한 거를 구현하지 못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5G하고 6G 지금 현재 6G까지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완벽한 망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은 전기차 자율주행이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양방향 통신 기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양방향 통신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간 통신망이 어느 정도 갖춰지는 상태에서 이게 갈 수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했을 때 이제 원자재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까지 잡아주느냐. 즉, 리튬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완성차들이 과연 얼마까지 이제 따라와 주느냐인데 그거를 판매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당분간은 좀 정체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건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들이 약간은 조금 한 최소 3개월 길게는 한 상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정체를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제 미국의 이 2조 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 통과 안 되면서요 전기차 시장 영향 받고요 자율주행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내년에 자율주행 기대감이 굉장히 높더라고요. 그 부분도 나중에 시간 되면 업계 현황이 어떤지 체크 한번 해주십시오.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